포괄적 감사이다. 민영배, 박상혁, 윤건영.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정치권의 파장이 매우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 네 분 패널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저희 바로 이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양쪽에 이제 서로 반대쪽 진영의 의도를 갖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박 의원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 탄핵 당시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한데 이걸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그거랑 이 경우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앵커님의 뭐 질문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안 자체가 다른 거죠. 사안 자체가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그야말로 언론도 그렇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중대 사실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결국 이제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조사가 된 겁니까? 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과정도에 있고 수사검사 그것도 감사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과정 중에 대통령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큰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외교안보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컸었던 문제였고 특히 이제 월북이냐 이 문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국방에 있었거든요. 충분한 이제 지금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동의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제 대북몰이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좀 넘어가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잡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조사와 내용이 이런 특히 이제 감사원에서 그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를 해서 조사하겠다. 이것 자체가 정말로 지금 얘기하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무례한 짓이죠. 비교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정말 확실하게 뭐가 혐의가 있을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가운데 전직 대통령 조사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죠 지금. 먼지털이 그것도 이제 감사원이 검찰도 아닌 감사원이 지금 얘기 들으셨죠? 이 야당은 분명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조사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고 나온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원은 무리에게 이 수를 둘까?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이슈화를 위해서 정기국회 이슈화를 위해서 지금 이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를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도 민주당 쪽에서 나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게 제가 듣기로는 7월 달이에요. 2달 넘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 9개 기관이었잖아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som, 해양경찰서. 이렇다면 쭉 이미 1년에 다 조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과장들 당시에 이런 사람들 조사하는까지 언론 안 나오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뭐 있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서훈 안보실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사하려니까 우리는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이러면서 감사원 조사에는 불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것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퇴임한 대통령이시고 하면 일반인과 똑같다. 법적 지위는.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혹여나
그래서 청와대 회의 때 몰북이라고 뭐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예. 회의는 어떻게 열렸는지 이런 것을 감사원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차원에서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치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남는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타이밍도 안 좋다. 이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가 지금 타이밍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말할 수 있으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감사원은 매뉴얼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거다. 왜냐하면 감사원도 종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다는 표현은 내가 내 밑에서 일하던 체제, 내가 임명한 체제 감사원장인데 나를 조사한단 말이야. 이런 무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감사원장은 바뀌었잖아요. 감사원장이 자기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현역 시절에 임명하신 분이 지금 감사원장이에요. 최재형 다음에. 예. 기억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그만큼 행정 재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수 없다. 너 법적 권리를 내세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하다, 무리하다 이 표현이 아니라 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하죠. 자, 만에 하나 이렇게 가사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 당시에 새 정부가 2027년 5월 달에 9월 달에 이때쯤 5년 후에 이때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불무리하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좀 답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정의식 변호사님, 감사원이 이제 오는 14일 그 이제 실질 감사를 종료를 하고 그 감사 결과 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겠죠. 네네, 고발할 수도 있죠. 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중대한 위법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거든요. 대통령도 원칙적으로는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원법 50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협조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단순히 나한테 감히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나한테 감히 뭐 서면을 갖다 내라 이건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다음 법에 보면 감사원법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 1,000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규정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기본적으로는 이게 감사지 수사가 아니거든요. 감사는 저기 그 수사보다 그 위법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 합 목적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넓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 더군다나 공무를 수행하는 그 공직자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사가 서면 조사가 있고 실지 조사가 있는데 서면 조사는 그야말로 이제 서면으로 내는 거고 실지 조사는 이제 대통령 오시라고 해가지고 감사 대상된 사람 오라고 하거나 직접 가가지고 조사하는 게 실지 대면 조사인데 조사. 예. 그런데 그냥 서면 조사에서 몇 글자 좀 그 아시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써달라고 하는 것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일인가 저는 약간 무례하고 불쾌할 일이신가? 네,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이 민주당의 대표였는데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성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던 시절 대선 후보였던 시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이제 감사원 감사 조사를 뭐 일부 이제 수령 거부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명박,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이 조사를 좀 받기는 했습니다. 박 교수님,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법대로 대통령도 이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뭐 감사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이제 앞서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먼지털이식 이 수사지 무슨 최종적으로 뭔가 나온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도 치외 법권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합당한 반박 논리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수사하고 명확히 다르잖아요. 예. 저는 그 MBN 오늘 영상이 좀 불쾌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영상을 따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건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이야기하는 수준의 것인데 예. 지금 이게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놓고 바로 서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범죄의 것인가요? 검찰 수사와 영상 감사원 자체에 예. 오늘 MBN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아니 제가 관련된 앵커님께 예. 묻고 싶은 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같은 범죄예요? 뭐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하고 수사는 다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그리고 영상을 틀었다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저게 편파성을 말씀드려볼게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상시 공적 감찰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 공직 감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감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 합의가 되고 통과돼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이 감사원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예. 그럼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다가 서면 조사를 보내놓고 거기다 언론에다가 이야기하고 이거 당연히 정치적 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이걸 지금 감사하고 수사를 혼돈시키는 그런 영상을 틀어대면 이게 방송이 지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불쾌하네요. 예, 아니 뭐 박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와 원론적 검찰의 조사가 이야기도 그 수사가 시점과 다르다라고 하는 정확한 거는 상황에 그대로 맞춰서 지적하시면 틀어야지 돼요. 방송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오해 살 만한 지금 방송 영상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또 우리 박 교수님의 주장이시니까 그 주장은 주장대로 저희들이 또 제가 이제 뭐 하나 조금 더 우리 수용을 앵커님이 하는데 이 뭐 말씀하셔서 편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의도를 갖고 저걸 튼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 우리 뭐 이제 여당 측에서 얘기하는 입장들을 좀 알겠는데 국가의 이제 중대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율곡 비리란 말이에요. 군사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비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비리가 컸으면 그 당시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거 말이에요.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것까지 예. 상당히 이제 훼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민심과 여론에 대한 것이 척도가 있어서 그 당시 이제 또 조사가 됐던 예. 거고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외환위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조사나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아까 지금 얘기한 우리 박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하나도 일어나진 절차 과정들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직 대통령 조사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모욕주기라는 거예요. 전 정부에 대한 도덕적 훼손을 통해서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기존의 지금 욕설 파문이라든가 무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박 교수님. 그래, 예. 박 교수님께서 이제 좀 흥분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럼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 박 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답변을 주세요. 감사원 감사랑 검찰의 조사는 다른데 왜 둘을 혼동시키느냐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 사안 그러니까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인데 왜 월북이라고 단정해서 정부에서는 결정을 2년 전에 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하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9개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정됐다. 그럼 가운데 서 있는 두 분, 서훈, 박지원은 안 한다고 그랬다. 왜?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제 느낌이에요. 이것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라도 상부 선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서민조사는 뭐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보냈을 것이다. 보내기 당연히 감사원장이 사인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겠으나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용 있을 만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정 변호사님,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신 부분인데,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 것과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과 지금 이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서를 거부한 거는 둘은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같이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영역에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런데 저는 박진영 교수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사는 훨씬 더 엄격하고 그것을 잘못 봤다가는 내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진술 거부권이나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예. 보장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임에 반해서 감사는 예.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공무원이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지 그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것이 훨씬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언급하고 박 교수님한테 마무리 짓고 예. 좀 듣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래서 한 말씀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그냥 내가 아는 바는 아는 거고 모르는 바는 모르는 거고 예. 그런 정도로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면 조사했을 때 뭐 5줄인가 짧게라도 그 서면 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할 말 없으면 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를 저도 우리 뭐 그렇게 앵커님이 하시는지 있었는데 예. 저도 이제 방송 앵커 출신인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안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율곡 비리 서면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누구였죠? 김영삼 전 대통령 외환유기라든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의혹의 서면 조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뉴스가 단신 처리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왜 논란이 됩니까? 이 문제가. 마땅하다,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아이템을 다루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교의 척도도 되지 않고. 저는 왜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조금 발언기회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부분과 지금 이 감사원에서 서면 감사라는 것이 동일한 수준의 것이 아닌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동일화시켜서 비판을 하고 있고 언론사에서 영상 나오는 것도 이것도 동일한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음모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관련해 가지고 MBC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광우병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어떤 기시감이 나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MBC 광우병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영상을 튼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저 박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저는 거고. 끼어들기는 그한데 잠시만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러면 여기 또 한마디 더 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윤건영 의원이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예.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이나 모든 걸 따져서 좀 정확히 해줘야 돼요. 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나요? 권한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법 쪽에서 좀 해주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엔 전직 대통령을 다 조사했잖아요. 제가 박 의원 계시지만 제가 현역 때 93년도에 현역 정치부 기자였어요. 그때 갑자기 이회창 감사원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툭 튀나와서 진짜 정말 노태우, 김영사, 전두환에 대해서 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평화의 댐 기억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노태우에 대해서는 율곡 사업 이게 손을 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말렸어. 이해창 감사원장을 제발 통치행위니까 손대지 말아서. 그러나 불구하고 밀어붙였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서면 조사를 한다니까
답변을 안 했어요. 기일을 넘겼다고. 그래서 나중에 어째서 최종적으로 YS가 김인삼 대통령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회창 감사원장을 총리로 뽑아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감사원의 권한은 맞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데 퇴임한 우리 대통령을 조사하다니 이런 경우가 있나. 이거는 좀 잘못된 꼭 지적하고 반론 한마디만 더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얘기하면 양쪽에서. 사실 예. 우리가 이제 정보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정보위원회가 당시에 활동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해도 감사원까지 갈 사안도 아니에요. 정보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현 정부의 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보위원장도 있고. 예. 그 내용만 제대로 공개해도 여기까지 올 문제도 아니에요. 감사거리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양쪽의 얘기를 또 이런 같이 문제 좀 들어보고. 계속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관에서 똑같은 논리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뭐 오늘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이거 계속 할까요? 이 얘기로 아니면 주제를 좀 넘길까요?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